안녕하십니까, 전성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정말 진보 정권의 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죠? 참 진짜 옛날에 이 독재 정권 때도 이렇게 반발의 이 분위기가 정말 팽천한 때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참 걱정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진보의 이런 그 잘못된 독주를 견제를 해야 되는데, 보수가 이거를 하기에는 너무 분열돼 있어요. 예. 진보는 좀 단결이 잘 돼 있는 편이죠. 그죠? 예. 근데 보수는 이게 너무 분열이 사분오열돼 있죠. 지금 뭐 자유한국당, 우리 공화당, 뭐 열린 우리 당의 보수파, 또 무당파 보수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따로 돼 있고, 통합이라는 이야기를 끄집어내도 뭐 말은 하지만 하나도 진전이 없어요. 예.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보수를 갖다가 하나로 합칠 수 있을까요? 예. 참 지난한 일이죠. 지금 이대로 가다가 가지고는 절대로 보수가 합쳐질 수 없을 거예요. 왜? 주판을 튕기고 있거든요. 전부 다. 주판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새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보수가 합쳐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이 주판, 즉 계산을 뛰어넘는 게 뭡니까? 인간이 돈이나 이런 실리를 무시할 때는 언제입니까? 그는 어떤 가치를 위해서죠. 그죠? 네. 그 가치를 위해서는 때로는 사람이 목숨까지 바치잖아요. 그죠? 우리 독립운동가들 처자식 다 버리고 고향을 떠나서 가가지고 정말 생명을 바치는 건 뭐 때문이에요? 가치 때문이죠. 알카에다가 폭탄 쥐고 가서 두드리는 것도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합치려면은 가치를 내세워야 됩니다. 그때 자유한국당의 한교안 대표가 통합을 선언할 때 내걸어야 했던 거는 우리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합쳐야 된다 하는 그 가치. 예. 우리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가? 우리 보수는. 그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가치에 맞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합쳐야 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 가치에 대한 공감과, 그래서 독립운동가 같이.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생각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지위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나라가 된 거는 뭡니까? 그 하나의 가치를 내걸고 거기에 공감하게 했기 때문에 한 나라로서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이 보수당의 수뇌부들은 근본적인 인간이 어떻게 움직이냐는 데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먼저 가치를 내걸어야죠. 그죠? 보수는 이런 걸 추구하지 않느냐. 우리가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합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면 보수의 가치는 뭡니까? 소위 이념이라는 거죠. 그죠? 예. 그는 한마디로 말해서 자유와 선택이죠. 진보는 평등하게 살자는 거예요. 배 아픈 사람을 만들기 싫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주는 게 바로 그게 선택이라는 가치죠.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은 너무나 많은 면에서 선택을 빼앗기고 있어요. 여러분, UN 산하기관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법 네트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전 세계 각 나라의 행복 지수를 측정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부자 나라거든요. 이제 12위인가 이 정도 돼요. 10위권에 있는 나라인데 행복 지수는 몇인지 아세요? 54위예요. 아시아에서 우리보다 행복 지수가 낮은 나라는 중국밖에 없어요. 참 불행한 민족이죠. 이렇게 부자인데. 근데 이 SDSN에서 뭐라고 시작하고 있느냐 하면은 한국 사람이 이렇게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불행한 이유는 선택을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수는 선택이 중요하니까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통합을 요구할 때 우리 국민에게 선택을 많이 제공하는, 최대한도로 많이 만들어주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당장 계산, 주판 트기는 식으로 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하니까 정말로 정치 지도자로서 참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예를 들면
교육에는 두 가지 모델이 있거든요. 하나는 미국식 모델이 있고 또 하나는 유럽식 모델, 독일 모델이 제일 대표적인 거죠. 미국식 모델은 어떤 모델이냐면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가 역할을 분담해요. 그래서 누구나 선택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쟁하고 싶고 막 이래서 소위 엑셀런스, 정말 탁월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러게 사립대학이 주로 그런 역할을 하고, 공립대학은 그냥 평범하게 그러나 대학은 가고 싶은 사람을 위한 공립, 그 대학의 역할을 그렇게 구분해요. 돈이 없거나 공부 못하면 대학도 못 가는 그런 거를 선택을 확충하는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비전을 제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독일같이, 독일은 누구나 다 대학까지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부 공립이니까. 그 대신에 자기의 맞게 중학교, 고등학교를 갖다가 각각 다르게 구분해서 끝까지 가고 싶은 한 사람은 이런 고등학교를 가고, 그 대학까지 쭉 공부하고 싶으면, 아니면 직업학교가 돼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으면 이런 길을 가게끔, 학교 간의 우열이 없이, 그런 면에서는 선택이 없지만 분야에서는 선택을 주는 이런 게 독일식 모델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 두 가지 선택이, 우리나라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돈 없거나 공부를 잘 못하면 대학을 가지도 못해요. 우리가 선택을 최대한으로 확대해주는, 주고자 하는 정당으로서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비전을 제시하고, 이런 비전 하에서 정당이, 보수당들이 뭉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정당이 영혼이 있는 정당이 되는 거예요. 보수 대통합을 제안한다는 야당 보수당 당수가 기껏해야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그런 정파적인 그런 걸 가지고 국민을 감동시킬 수가 없죠.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 보수당이 당장 통합은 힘들 겁니다. 선거가 바로 가까이 왔고.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정책을 통해서 연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당은 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뭐 공수처니 선거제도에서 정책 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야당은, 보수당은 당장 통합을 못 한다면 정책 연대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와 선택을 확대하는 그런 정책들을 갖다가 몇 개 굵직한 거를, 예를 들어서 노동 문제, 교육 문제, 경제 활성화 문제에 대한 몇 가지 정책에 대해서 일단 먼저 합의하고 그 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거는 아주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이제 하나의 선택을, 이런 당이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이런 당도 있구나 하는 데 선택을 가지고 그 당에 대해서 주시하게 되고 그 당에 대해서 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야당의, 보수당의 당수단이라는 사람들이 이 비전이라는 데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안하기를, 이 야당의 우선 정책연대부터, 정말로 굵직굵직한 정책연대를, 정책을 몇 개 잡아서, 서너 개 잡아서 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같이 협력해서 그걸 하자, 이렇게 비전을 제시하면은 국민이 거기서 희망을 얻고, 그것이 작동을 하는 가운데 당은 자연스럽게 이념을 같이 하면 저절로 통합이 되는 거죠. 그런 이념이 없을 때는 주판 뚜기만 하니까 절대로 이 합의가 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반드시 이 잘못된 여당의, 이 진보의 잘못된 위선적이고 이념적이면서 무대뽀적인, 말하자면 이 여당의 거를 견제를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첫 출발을 정책연대부터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